아니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네. 다음번에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슈들 갖고도 우리가 네. 더 얘기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서 이 건강보험 결국 재정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소득분위에 대해서 더 걷든지 뭐 그렇죠. 조치가 필요한데 수가를 네. 올리려면 이거를 좀 뭔가 지금도 그 재산에 비례해서 내고는 있기는 한데 네. 조금 더 건보 재정을 더 소득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좀 더 가진 사람들은 좀 더 내고 좀 덜 가지신 분들은 좀 덜 내더라도 네. 조금은 수가를 올려서 네. 좀 모두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간 공공재적 그 느낌이니까 네.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자분들이 네.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많이 내긴 하죠. 네네, 많이 예. 내긴 하세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죠. 아니면은 더 많이 가는 사람들이 좀 더 내는 구조로 좀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누진세 개념이기도 한데, 네. 많이 병원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용을 올리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 곱하기 뭐 네. 많이 가는 비율 네, 이런 걸 네, 좀 네. 곱해서 내는데 네. 어느 소득 구간 밑으로는 네. 뭐 그런 거 횟수에 따라 더 올리면 또 그분들 힘드시니까 네. 그러니까 제도 설계를 좀 다양한 기준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요새 이제 전산화도 많이 됐고, 그래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투명하게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차원이라. 그 파악도 쉽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제 이용하는 앱들만 보셔도 개인화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나오는 제공되는 앱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뭐 IT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허. 그래서 공단의 운영 자체를 저도 이제 뭐 의사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이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안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뭐 가진 재산만 갖고서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뭔가 소득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좀 파악을 하고 네네. 의료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좀 보고 네. 좀 복합적인 기준으로 하되 그래도 좀 열악한 지역이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 계층도 있을 거고 또 좀 더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이런 좀 합의안을 새롭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또 쉽게 얘기하면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관지어 보면 의료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료 질하고도 연관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보통 그 의료기관, 병원을 방문하는 진료 횟수가 다른 OECD 대비해서도 합격하게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거네요. 자주 많... 갑니다, 병원에.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잘 돼 있는 거야, 지금. 자주 가잖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도 안 드니까요. 여기 갔다가, A라는 병원 갔다가,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데 한번 가보자. 쇼핑해. 나쁜 데를 가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게 다 건보 재정 지출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뭐 환자분 A라는 환자분이 병원을 1, 2, 3, 4 막 이렇게 다니세요. 그럼 또 거기에 당연히 이제 재정에서 이제 나가는 돈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야,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준조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조세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만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한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병원 많이 가시는 분들 저희가 뭐라고 한 건 절대 아니고 저도 지금 다리가 좀 아픈데 잘 안 나서서 제가 지금 선생님을 4번째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명 다 말이 달라요. 오늘은 또 봉화지겸이라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얘기 좀 오늘 드리고 싶어요. 봉화지겸이라는 처방까지 제가 받았는데 도대체 이 증상이 의사님들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서 어쨌든 저는 안 났으니까 지금 병원을 4번째 갔는데 요런 경우 빼고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간단한 감기 내지는 다 낫는 건데 너무 이런 의료 쇼핑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이런 과다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 아니 안 났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A 병원을 갔더니 뭐 A라고 하고 약이 달라요. 약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안 났으니까 간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저 병원 갔더니 뭐 다른 얘기 하시던데요? 이런 거예요. 그럼 저도 사실 당황이 되죠. 그럼 환자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여쭤볼 때, 자, 혹시 다른 병원 가보신 적이 있느냐? 어떤지 뭐 진짜 진료 받으냐? 이런 거 항상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니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일정 부분 한계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게 이제 케이스별로 좀 나눠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니 그리고 제가 지방의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지방의료 이거 해결하자고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지방대에 입학하는 사람들도 뭐 거주 요건 이런 걸 둘 수도 있지만은 지금 뭐
공공의료라고 해가지고 공공의대. 공공의대 네네. 이걸 설립해가지고 뭔가 좀 의사수 문제, 네네. 지방소멸 해결해보겠다. 저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예. 부분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취지는 네네. 공감하시고 당연히 뭐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네, 네. 얘기하는 부분들이야. 네. 어쨌든 이제 뭐 나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실 거고 네. 모든 측면에서 좋은 취지로 얘기는 하실 텐데 이게 현실적이냐의 부분에 대한 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하.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대를 한다고 치더라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서 의대를 나오더라도 다 경기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이게 사실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뭐 개업지를 제한하겠다. 이게 뭐 사실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있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저희 이제 뭐 군의관 출신인데 네. 뭐 군대 같은 경우는 정해졌죠. 딱 네. 몇 년 이제 근무를 해라.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이제 거죠. 병역의 의무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은 또 하나는 이제 군 의대도 있어요. 예. 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대의 이 군 병력을 예. 그 군의관으로 해서 이제 그 위탁 교육이죠. 예. 그런 형식으로 돼서 이 위탁 교육을 받은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은 군복무를 해야 돼요. 우리 뭐 군법무관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 만약에 자격을 이제 받는 지방 거지. 의대가 그런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네. 이건 이제 헌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네. 공적인 차원에서 이 지방의대를 졸업한 인력은 뭐 공보위 개념이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의료 뭐 상급병원에 뭐 10년 동안은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놓는다 치면은 저도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업 자유 뭐 선택의 직업 수행이나 자유라든지. 활동의 네. 자유의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도적으로 사람을 묶어놓는 제도 방식보다는 네. 풀어놓으면서도 사람들이 자원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그렇죠. 말하는 개방과 경쟁 네.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전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공의대라는 아이디어는 저도 공감하지만은 네. 좀 방식 자체가 네.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단선적이다. 이런 생각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공의대라고 하는 건 의료의 질적인 부분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예를 그럴 수 들어서 있죠. 네, 접근성이나 네. 이런 부분이 떨어졌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방에서도 네. KTX나 그런 교통편 통해 가지고 오셔서 물론 이제 좀 멀긴 하시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아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 같은 네. 그런 아주 훌륭한 병원과 의료진들이 네. 좀 지방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또 역발상으로. 얘기가 좀 틀립니다. 좀 다릅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네. 되면 지방에 있는 의료 네. 인프라가 무너지겠죠. 반대로. 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서울대 병원이 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거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 뭐 광주에 있거나. 광주에도 있거나 예. 이렇게 친다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의대 병원은 안 되겠죠. 따지고 보면. 왜냐면 이제 그쪽으로 거의 쏠림 현상이 생길 거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방 의대를 삼성병원화 시키는 것도 좋고, 네. 그러니까 뭔가 육성을 해서 그렇게 시키는 것도 좋고, 네. 아니면은 그런 좀 발달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의료의 그 선진화된 그런 것들이 네. 좀 지방에도 내려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여건이 마련된다면은 또 지방에서도 그런 의료 시스템들이 잘 형성화가 되면서 서로 좀 그런 나름의 좋은 시스템이 좀 구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공공의대 방식보다는 그렇죠. 낫지 네, 않을까. 공공의대 방식보다는 지방 네. 의료 인프라를 예. 그 지방 의료에 현재 존재하는 인프라를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이는 차원으로 그러니까요. 접근을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그게 더 우선 아닌가. 그리고 네. 지방 소멸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면은 네. 지방에 내려가는 의사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수가도 다 묶어놓을 게 아니라 네. 뭐 지방에서 하는 수가들은 조금 더 높게 책정을 임시적으로라도 좀 해서 네. 아니 어차피 건보 재정은 똑같이 걷는 거니까 좀 그쪽에 더 투자될 수 있게 네. 좀 이렇게 만드는 아이디어도 내서 좀 더 이렇게 지방 소멸도 좀 막을 수 있는 장치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서울 중심으로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좀 문제가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대 정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실상은 이제 예전부터 사실 의협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뭐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있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감대는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다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필수 의료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이게 이제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까지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접근을 못했지만 네. 실제로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사실상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야 당연히 이제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의사수 많으면 더 의료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찬성을 하는 거에 맞지만 세세한 부분을 이렇게 아셔도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실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르게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하는 과정을 좀 겪는 과정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10년 뒤의 일입니다. 그렇죠. 10년 네. 걸려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왜 필수 의료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지도 의문이고, 의료의 질적인 부분을 단순하게 자꾸 OECD 의사수로만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식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 왜냐하면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제 놓고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걸 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가 자체도 굉장히 경제적이죠. 경제적인. 아까 인도보다도 낫다고 하시죠. 환자분들 입장에 너무 좋죠. 네. 외국에 있는 분들이 비행기 값보다도 오히려 여기 와서 치료받는 게 남는다라고 하실 정도면 아하.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 국민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는 하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냥 뭐 의대 정원 반대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자체도 저는 의료진과 환자분들이 조금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아하.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의사분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죠. 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환자하고 의사하고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적대적인 관계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의사는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환자분들도 어쨌든 이제 뭐 질환이 생기시거나 병이 생기시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신뢰관계를 위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노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상실감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문제 자체가 신뢰관계가 조금 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서로 대화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진행이 되면서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의 미래를 여는 모임을 이끌고 계신 우리 이용승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거의 결론은 나온 것 같아요. 네. 뭔가 의사와 환자,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신뢰를 높이는 네, 그런 게 그렇죠.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정치권이 자신들의 역할, 그러니까 갈등을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있는 것들은 봉합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 네, 이런 노력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오늘 네. 이제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우리 시방쇼 시청자분들께 뭐 정치에 참여를 촉구하신 걸 포함해서 네. 좀 마지막으로 네.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네. 시간 무한대로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사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 때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갈등 구조가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사실상은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거든요. 대표님. 잘 그렇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OECD 조금 밀려나긴 했어요. 10위권에서 한 13위권 지금 밀려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 자체가 어떤 갈등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런 갈등의 그럼 갈등이 왜 생겼냐를 제가 이제 곰곰이 따지고 보면, 정치권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좀 등한시하신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오래 안 했죠. 지금. 너무 오래 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몇 시간, 몇 날을 해도 제가 모자랄 정도인데, 아하. 진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제가 이 방송 하려고 오면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네, 고민도 많으시고. 네. 왜냐면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정치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 뭐 절반은 또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시고 나쁜 소리도 하고, 하시고 좋은 막 소리도 이런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결국에는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그동안 국민들 위해서 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갈등을 증폭시키는 과정으로 해서 이걸 좀 몰아가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정치 혐오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는 좀 걷어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정치 혐오. 네, 정치에 대한 네. 혐오를. 왜냐하면 그런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방송 나온다고 했을 때 나가도 괜찮겠냐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하세요. 괜히 또 네네네. 이미지적으로. 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그냥 뭐 이런 얘기를 건강하게 해서 조금 더 좋은 사회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것들마저도 정치라는 그 두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이제 불편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도
어쨌든 이제 지금 저희 신규 대표님도 이제 민심동행 통해서 네. 새로운 이제 시도들을 하시고 출발하시는데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치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저는 이러한 갈등 구조를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국민들 사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출산율도 최근에 오늘 이제 0.7이에요. 0.7. 야, 네.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 뭐 당장에 몇 년만 지나도 이제 뭐 다가올 문제들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들 중에 정말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런 얘기들 하시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 자살률도 제일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애는 잘 안 나오는데 또 사람들은 막 진짜 네. 죽어 나가는 이런 비극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1위에, 자살률도 1위에. 초저출산 1위에. 저출산도 지금 0.7,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낮은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나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1위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인들 일 제일 안 하고 싸우는 거 1위. 이것도 1위. 그러니까 정치 혐오 발생률 1위.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뭐 조사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OECD 네. 추측 제가 봤을 때 1위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보다 정치도 안 좋다 그러면은 좀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한 거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사는 나라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우리 마무리 멘트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좀 걷어달라라는 말씀 하실 때 저랑 생각이 똑같으셔서 저 여기 살짝 닭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소위 그러잖아요. 좀 이미지 좋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뭐가 구조적 문제가 있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정치 그냥 쳐다도 보기 싫고 그냥 안 해버립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더 정치를 외면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정치권이라는 게 너무 정치가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내지는 행정부 감독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고장나니까 그냥 기득권의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는 세금 다 내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발전이 없어요. 아니 미래가 늘 불안하고 늘 행복하지가 않고 정말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만 쌓여가는 이런 나라를 방치한다라는 것도 이게 모범 시민으로서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좀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고 하니까 이제 저는 당을 만들었고 또 우리 선생님도 오늘 용기를 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어쨌든 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좀 울림이 있었고요. 좀 오늘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런 얘기 해야 된다는 게 저도 사실은 이게 좀 건강하지 못한 환경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의료의 미래를 여는 모임에 우리 이용승 선생님 모시고 좀 의료계의 현실 또 당면한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 정책에 빈 곳은 없는지 오늘 샅샅이 봤는데요. 앞으로 또 이런 전문가 스페셜 초대석으로 저희 신변잡기의 품격을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칠 때는 시바로 하기 때문에 손을 들면서 시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바.